음. 자, 일단은 이어서 좀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는 인원수 나왔고요. 나한테 이제 구하라고 한 걸 이거를 기호로 다시 바꿔서 썼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 이제 기호로 바꿔봅시다. 얘 동그라미 두 개가 일단 두 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5 하나랑 그 다음에 1이 요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5 하나랑 요거 4개 들어갈 거. 자, 그랬을 때 기억은 뭐라 그랬어요? 빈칸 두 곳에 들어갈 동그라미 두 개짜리. 요 친구의 합이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기억 얼마다? 2다. 기억이 2다. 그리고 니은은 요 사각형 개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요 사각형 몇 개? 두 개죠, 두 개. 두 개니까 니은도 2 될 거고요. 디귿은 동그라미 한 개짜리라고 했으니까 요거 한 개 몇, 6개? 네, 그래서 6개니까 기억, 니은, 디귿 쓰라 그랬죠. 그럼 세 자리수 226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3번 해보시죠, 이제. 요거 하고, 프린트하고, 부교재하고, 할 게 많네. 왜 이렇게 2시간 반이 짧은 거 같냐? 왜 그럼 수학하고 과학 국어 다 하니? 와, 7시간 반. 그럼 5시까지 하는 거지. 나랑 퇴근 시간이 똑같네. 아, 물론 내가 더 늦게 가긴 하지만. 아, 중간에 밥은? 도시락 먹어요, 도시락 혹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오히려 1교시가 수학이라 다행인가? 이제 한 3교시쯤 되면 이제 슬슬 멍해지지 않나? 오히려 다행일 수도. 3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거기를 조금 잘 이해해야 돼요. 주머니에서 같은 색공이 5개가 나올 때까지 한 개씩 계속 꺼낼 건데, 그냥 최대한 많이 꺼냈을 때, 5개 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꺼냈을 때 몇 개까지 꺼낼 수 있느냐라는 얘기지. 이런 거 할 때 조금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쉬울 수도 있어. 5개를 뽑았을 때 내가 이긴다가 아니라 5개를 뽑으면 지는 거야. 같은 색깔을. 예를 들어. 5개를 뽑는 순간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우를 피하고 최대한 뽑았을 때 몇 개까지 뽑을 수 있을까? 라는 느낌으로 좀 봐보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서 가볼게요. 같은 색을 내가 5개 뽑는 순간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내가 최대한 많이 뽑아보자 라고 몇 개까지 뽑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흰색, 검은색, 빨간색은 애초에 5개가 안 돼서 다 뽑아도 아무 상관없죠. 그러면 2개, 3개, 4개 일단은 뽑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은 애들이 5개가 넘어요. 그래서 5개를 뽑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그 직전까지만 다 뽑으면 되잖아. 그치? 다 4개씩만 뽑아주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게임이 끝이 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1개 더 뽑는 순간 끝날 거예요. 그럼 이때 총 개수가 몇 개일 거냐라고 하면 몇 개일까? 네, 26개까지 뽑을 수 있다. 하면 끝. 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여기까지고요. 음, 음. 자, 지난번 음. 지난번 프린트를 조금 이어서 일단 다 못 풀어본 사람도 오늘 내가 좀 풀어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고 지금 채점한 친구들도 혹시나 오답 있으면 지금 설명을 해줄 거야. 요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이제 들어보고 오답 한번 다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면 선생님이 프린트 한 거 한번 딱 걷어가지고 볼 테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봐줄 테니까 뭐 오픈 문제 답을 아직 못 적었다고. 그래서 그런 거까지 마저 이어서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연속하는 수의 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해줄까 했다가 그냥 평균 얘기를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중요한 건 얘예요. 이게 연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뭔가 10과 12를 더한다. 이렇게 되면 한 칸이 아니니까 연속하는 수가 아니라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가우스 관련된 것도 알 거고. 자, 그래서 연속하는 수다라고 하면 이런 특징들이 있겠지. 여기서 더 이어서 써보면 그 다음 녀석은 더하기 2일 거고 이쪽은 또 빼기 2일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경우야?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치? 자, 근데 만약에 개수가 짝수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연속하는 수가 있을 때 개수가 만약에 짝수개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주면 뭔가 여기에서부터 규칙이 깨져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숫자, 짝수개수들을 우리가 세줄 때는 이 가운데에 평균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4개가 있다라고 쳤을 때 얘를 홀수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요 가운데 숫자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굴까? 요 두 숫자의 평균이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좀 유명한 사례로 알고 있는 게 이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까지 더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개수가 총 몇 개야? 딱 짝수게 100개 나오거든. 그쵸? 100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양 끝에 수를 보면은 101, 그 다음 것도 이렇게 봤을 때 101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개수의 절반계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요거를 오늘 문제 푸는 거에 좀 적용을 해보려면 개수는 건들지 말고 이 양 끝에 더한 값의 평균, 그건 뭐야? 55점, 아니 50.5가 되나? 그쵸? 요 가운데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짝수계일 때. 50.5를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100개 있다라고 해주면 그게 곧 같은 얘기다라는 겁니다. 이거 혹시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친구 있을까? 여기 가운데 있는 평균에 해당하는 그 녀석이 몇 개 있는지를 세주면 되는 거예요. 개수가 짝수계일 때. 홀수계일 때는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규칙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 결국 가운데 숫자를 구해주는 거거든. 이 평균 하는 얘도 뭐예요? 결국 가운데 숫자예요. 요 네 숫자의 가운데 수. 그래서 규칙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가운데 숫자를 구하는 걸로 하자. 요렇게 맞춰주는 거지. 홀수계이든 짝수계이든. 그래서 요 규칙을 하나를 갖고 그냥 문제들을 쭉 진행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니? 네, 조금 오늘 설명을 하고 시간을 좀 더 줄 테니까. 음,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뭘 해볼 거냐면요. 43쪽 보면 거기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확인 1번이랑 오늘 또 복면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3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능한 모든 방법에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봐라 라고 했는데 자, 연속한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려고 할 때 필요한 건 얘가 어떤 숫자의 곱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찾아보면 이제 1 곱하기 30과 2 곱하기 15랑 그렇지. 그리고 5 곱하기 6까지. 자, 요렇게 있을 건데 자, 우리가 연속하는 숫자로 못 나타내는 경우부터 찾아야 돼요. 뭐냐면 요렇게 있을 때 둘 다 짝수인 경우는 우리가 연속하는 수로 못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나요? 그건 아니야. 근데 뭐 연속하는 수여야 되잖아요. 요거 두 개가 다 짝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랑 이거의 간격이 2 차이가 나버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연속이 안 됩니다. 일씩 차이 나는 연속하는 수가 아니라 텀이 조금 떨어져 있는 숫자들이 돼요. 그래서 연속하는 걸 골라라라고 할 때 짝수 곱하기 짝수 돼 있는 경우는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옆에 바로 옆에 확인 1-1이 있는데 걔는 20이잖아. 자, 예를 들어 한번 같이 봐볼게. 20은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0 가능하고요. 2 곱하기 10 가능하고요. 그리고 4 곱하기 5도 가능해요. 자, 어떤 케이스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보면 짝수 여기 있지. 자, 그러면 얘를 지금 내가 옆에 써놓은 저런 형태로 표시를 해볼 때 이런 얘기가 될 거야. 두 수를 합했더니 10이 되는 숫자가 2개 있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런 경우 뭐가 있지?
두 수를 합했더니 10이 돼야 돼? 그러려면 일단 뭐 있어요? 5는 일단은 아닐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오는 게 4, 6이야. 봐, 벌써 연속이 깨지죠? 그쵸? 이 차이가 나버려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짝수인 경우는 아예 연속하는 거에서는 배제하는 걸로 가면 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 그 다음에 오는 거 뭐야? 3이랑 7 오면 가능하지. 요거 다 더하면 되긴 하거든? 근데 지금 간격들을 여기를 보면 어떻게 돼? 이게 2씩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가운데 수가 5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5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5가 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2 차이가 나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연속이 깨져서 이게 안 돼요. 짝수인 경우가. 그래서 지금 요 단원에서 할 때 이렇게 곱의 형태로 분해를 해봤더니 짝수 곱하기 짝수가 됐다? 그러면 연속은 다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가운데 수가 2 차이 나요. 나머지는 1씩 가면 되는데 요 가운데에서 이 녀석들이 2 차이가 나. 그래서 요게 안 되는 거다 라고 보고, 자 그럼 나머지 경우들을 좀 볼 건데요. 연속하는 수의 합이라 그랬는데 이 연속하는 수에서도 조건이 있어. 우리한테 준 조건이 뭐? 이 수는 어떤 수여야 해? 자연수여야 해요. 이게 만약에 음수 단위까지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이거 전부 다 가능합니다. 4개 다 가능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조건을 뭐라고 줬어? 자연수라고 줬거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1 곱하기 30이 왜 연속하는 수가 안 되느냐, 나타낼 수 없느냐라고 하면 의미로 보면 이거예요. 더했더니 1이 되는 숫자들이 30개 모여 있다 라고 했을 때 연속을 하려면 1 기준으로 이쪽 가야 되는데 이쪽은 뭐야 지금? 이거 다 음수 영역이잖아. 그쵸?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자연수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그런 이유로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안 돼요. 우리가 자연수 조건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더했더니 15가 되는 게 2개 나오면 되는데 그게 뭐뭐 있을까? 7, 8과 6, 9 이렇게 해도 가능하죠. 근데 이거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야.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네, 가운데 수 찾아주는 거예요. 요 15의 평균. 항상 뭐 여기 가운데 수 7.5 기준으로 4개 짜자작 모아주면 된다. 개수가 짝수개일 때. 그럼 반대로 더했을 때 2가 되는 게 15개 모여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그치? 근데 그거 가능해 안 돼?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요 양수 쪽은 가능한데 이쪽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요 경우 말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더했을 때 10이 되는 숫자가 3개 나오면 되는데, 자, 가운데 수 10 잡으면 얘는 11, 9 하면 가능해? 개수 3개 맞췄을 때. 그래서 여기 개수가 홀수개면 결국 여기 있는 녀석이 뭐가 돼요? 가운데 수가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 또 반대로 볼 수 있지. 더했을 때 가운데 수를 3으로 잡으면 근데 또 얘도 뭐야? 왼쪽이 자연수 영역이 아니에요. 1, 2 하고 더 가야 될 건데 개수를 따져봤을 때 이것도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 자, 얘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된다? 가운데 수를 6으로 잡거나 5로 잡거나 뭐 이렇게 봐야 될 건데 가운데 수를 6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6 놓고 양쪽에 한 개씩, 2개씩 늘리면 되지. 개수 5개다 라고 보면 요렇게. 그치?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누굴 가운데 수로 놓고 누굴 개수로 갈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건 반대로 개수를 6개로 놓고 가운데 수를 5로 잡으면 만약에 가운데 수를 5로 놨어.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음.
개수를 6개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한가? 응. 그치, 이게 더 가야 되지, 개수가. 그치, 개수가 근데 여기서 더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를 가운데 수 잡고 하나를 평균 잡고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쪽은 또 확인 1-1에서. 얘도 뭐야? 얘 가운데 수를 누구로 잡을까? 가운데 수를 4로 잡으면 개수 5개야 되니까 이쪽 2개, 이쪽 2개 잡으면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검사는 해보면 돼요. 맞는지. 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해주면 될 거라서, 그래서 확인 2-1 같은 경우에는 32라고 하는 애가 그치, 32라고 하는 친구가 1 곱하기 32 그리고 2 곱하기 16. 자, 그 다음에 뭐 8 곱하기 4 거꾸로일 거라서 이것도 그래서 보면 뭐야, 얘는 안 돼. 그치? 근데 여기도 뭐야, 짝수 여기도 짝수니까 애초에 연속이 안 되는, 배제해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확인 2-1은 그래서 없습니다. 네, 0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확인 2번까지만 볼게요. 24라고 하는 숫자를 연속된 수로 나타내 보자입니다. 자, 1 곱하기 24, 저거는 보겠지만 당연히 안 돼요. 2 곱하기 12. 자, 얘도 짝수 곱하기 짝수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8. 자, 그럼 요 친구. 그리고 또 4 곱하기. 자, 얘도 짝수니까 안 돼요. 자, 요 뒤는 어차피 다 거꾸로라서 상관이 없고. 자, 그럼 요 친구를 이제 한번 볼까? 가운데서 누구로 잡아볼까요? 가운데서 8로 잡으면 개수 3개니까 8 기준으로 한 개씩 적어주면 되나? 그죠? 네, 이렇게 해주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면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가운데수 누구로 잡을 거냐라고 하는 거. 네, 대표 문제도 저거 44쪽에 뭐 스텝 1, 2 정도 해볼까? 대표 문제에 있는 저거 스텝 1은 저게 지금 이제 초등 과정 맞춰서 조금 쉽게 써 있는 건데, 요 내용은 저기 위에 고등 수학에서도 많이 좋아하는 얘기라서, 이게 막 짝수끼리 더하고 홀수끼리 더하고 하는 것.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5개 연속하는 자연수 중에서 가운데 수는 세 번째 수고요. 근데 뭐 요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 세 번째 수를 구하래. 근데 위에 문제를 보면 5개 연속하는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수를 더하면 75해요. 연속하는 숫자가 5개가 있는데 요걸 다 더한 게 아니라 요 3개만 지금 더했다는 거야. 이 3개만 더했더니 75다. 자, 그러면 세 수를 더한 거니까 지금 간격이 어차피 얘 빼기 2고 얘 더하기 2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3으로, 75를 그러면 3으로 나눠주게 되면 나오는 25. 얘가 누구겠어요? 네, 얘가 가운데 있는 요 친구였다. 이 3개 숫자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다는 것 자체가 뭐야? 평균이라는 얘기고, 그 평균이 누구? 요 가운데 있는 요 친구일 거기 때문에 여기가 25라는 소리고, 한마디로 그러면 이쪽이 27이고요. 이쪽이 23이고요. 그러면 내가 아직 모르는 요 중간에 있는 친구들도
24, 26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스텝 1 보면 세 번째 수가 누구겠느냐? 25인 거고요. 5개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이 얼마냐? 25 곱하기 5 해주면 되죠. 그러면 125 나오겠다. 이렇게 해주면 될 거라서 나머지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 문제랑 다른 것들도 크게 나 2-1번 45쪽이 제일 마지막 거. 이게 이제 할 게 많아가지고 105를 가능한 많은 방법에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봐라. 자, 105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1 곱하기 105 얘를 옆으로 쓸까? 3 곱하기 35 그 다음에 5 곱하기 21 그 다음에 7 곱하기 15 자, 보면 아까 그 홀수 짝수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가 지금 홀수 곱하기 지금 홀수지. 홀수 곱하기 홀수인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까? 쪼개면 돼요. 어떻게 쪼개냐? 2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얼마 돼야 돼? 평균을 딱 쪼개요. 반 쪼개보면 얼마게? 이거 52.5죠. 그럼 52.5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숫자니까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 누구? 53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52 가능하죠. 요렇게 쪼개주면 가능해요. 홀수계일 때. 홀수 곱하기 홀수로 나왔을 때. 자, 그러면 3 곱하기 35는 어떻게 될까? 일단은 가운데 수를 35로 잡아주면 35 넣고 양쪽에 한 개씩 해서 3개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가능할 거고. 그리고 가운데 수를 3으로 잡으면 안 돼. 가운데 수를 3으로 잡으면 불가능인데 이것도 지금 홀수 곱하기 홀수니까 또 뭐가 가능해? 여기서 했던 것처럼 쪼개서 6개라고 보고 17.5죠. 자, 그러면 가운데 수 17.5 기준 잡고 여기서부터 이제 6개니까 3개 하면 될 거예요. 이 다음에 18 오겠죠. 18, 19, 20까지 되고 이쪽으로 3개니까 17, 16, 15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수를 억지로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가능한 모든 거를 다 하라고 했으니까 네, 요거까지 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가운데 수 21로 잡으면 21 놓고 양쪽에 2개씩 놓으면 되죠. 22, 23, 그 다음에 20, 그리고 여기도 19 놔주면 되고 또 뭐 가능해? 쪼개서 10개다라고 보고 10.5 이렇게 두면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다 쓸까? 점점 내려가네. 자, 10.5 둔 다음에 이제 뭐 이쪽 5개, 이쪽 5개. 그러면 11, 12, 13, 14, 15까지 하고 이쪽에 19, 8, 7, 6까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개수가 점점 늘어나네. 자, 여기 뭐 15, 가운데 수 15 기준 잡고 7개니까 이쪽 3개, 저쪽 3개 하면 이쪽으로 요렇게 되겠지. 그리고 방금 한 거 마냥 반으로 또 탁 쪼개면 개수는 2배로 늘 거야. 14개로. 근데 7.5 기준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7개를 써야 되니까. 이쯤에다가. 자, 7.5 기준으로 이쪽으로 7개면 근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봐야 되는데 7부터라서 딱 어디까지 하면 돼, 이거? 1까지 하면 돼요. 1 더하기 7, 6, 5, 4, 3, 2, 1까지 하면 딱 7개 나오니까 가능하고 이쪽으로 또 이제 7개니까 14까지 가겠죠? 10, 11, 12, 13, 14까지 가면 된다. 그래서 이걸 다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네, 이거 그러니까 둘 다 홀수 나왔을 때 얘를 쪼개서 짝수 개수로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요런 것도 가능하다. 근데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짝수면 뭐다? 그거는 연속하는 거 안 된다, 아예. 그래서 이게 지금 홀수 곱하기 홀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이후에 남은 것들을 한번 다시 요거 그대로 해보면 되니까 조금 이어서 해보는 걸로 하고 우리는 저거 프린트를 먼저 좀 해봅시다. 네, 복면산. 자, 뭐 크게 막 어떤 정의적인 개념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요 규칙들 가지고 숫자를 채웠을 때 저 규칙에 맞는 숫자가 뭐겠느냐 찾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막 이게 무슨 뭐 우리가 하는 소인수분해나 어떤 것처럼 무슨 딱 정리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미지수 찾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앞에 확인 1번 보면요. 그래서 규칙을 잘 봐야 돼요. 지금 보면 A랑 B가 다른 숫자라 그랬고요. 다른 숫자라고 했는데 이거 둘이 곱했을 때 나온 게 2, 이거 A의 2배라는 거 아니야? 10의 자리 숫자가 2라는 거고 1의 자리 숫자가 A라는 겁니다, 이거. 2A 아니에요? 그 다음에 B, A 여기다가 B를 더했더니 그때는 또 C라는 문자가 나오고 여긴 0이래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규칙 찾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알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이겁니다. A랑 B랑 더했을 때 0이네요 라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하나씩 찾아 나가야 되는 거라서 요걸 얼마나 잘 찾냐. 요게 0이라고 하는 건 이게 10이라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A랑 B가 0, 극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지금 자연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요게 00이면은 이렇게 둘이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나? 0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0인 것도 가능한가? 근데 이게 0이고 그치, 이게 0이면 여기가 존재할 수가 없죠. 응. 그치. 같아서도 뭐 조건도 안 되지만 애초에
두 자릿수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아닐 거고. 자, 이걸 기준으로 일단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또 뭐 있을까? 아니면 이제 이렇게 가봐도 돼. 얘를 만족하는 A랑 B가 어떤 게 가능한가? A가 1일 때 B는 얼마가 가능해요? 9가 가능하고요. 또 뭐 2일 때는 8, 3일 때는 7.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할 거예요. 반대로 A가 9일 때 B는 1. 자,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이 중에 지금 저 조건이 만족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봐야지. 4랑 6. 4랑 A가 만약에 4고 B가 6이다라고 하면, 자, 곱했을 때 여기 1의 자리 A 다시 나오는 거 맞아요? 4 나오니? 곱했을 때 다시 2하고 4 되면서 A가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 맞나?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야? BA면은 저거 뭐가 돼요? 64 더하기 6 이렇게 되나? 했을 때 여기 0 되고 7 되면서 여기 0 나오는 것도 맞나? 자, 그러면 A가 6일까 B가 6일까? 그러니까 4, 6일까 6, 4일까? 4, 6이어야 될까요? 6, 4일까요? 해볼까? A가 6이면 어떻게 되지? 여기 안 나오지 일단. 그치? 여기 6인데 여기 4로 끝나버리니까 이게 안 되죠. 자, 그래서 찾아보면 A가 얼마였다? 4였고 B는 6이고요. C는 7 이렇게 나와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분면사는 어떤 특정하게 막 해법이 있다기보다는 문제에서 주는 지금 곱했을 때 뭐가 되고 더했을 때 뭐가 되는지 여기서 규칙을 찾고요. 그 규칙 중에 안 되는 상황들 걸러주면서 좁혀나가는 거예요. 가능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오히려 그 앞에 내줬던 그 연속하는 수 보다는 이게 더 쉬울 거야, 쉽기는. 오히려 막상 풀어보면. 다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게 2 곱하기 A가 아니라 20이고 1의 자리 숫자 A다라는 거. 네, 그렇게만 잘 구분해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연속하는 수도 잘 했으니까 뭐 이거는 뭐 더 잘 하겠지. 그러면은 이제 또 해볼게. 확인 1번 한번 봐볼까? 저기 75쪽 넘어가서 확인 1번. 이 복면산 할 때 많이 나오는 숫자가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111. 요거 111이 뭐 곱하기 뭐게? 111이 뭐 곱하기 뭐게? 저거 소인수분해 해보면. 3 곱하기. 27 아닐걸? 그거 곱하면 81일 텐데. 37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이게 소수 곱하기 소수야, 지금. 그치? 이 소수 곱하기 소수가 어려운 게, 여러분들 그 은행이나 막 이런 거 지금 요새 암호 쓰잖아요. 암호, 실제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암호 만드는 방식이 뭔 줄 아니, 혹시?
그게 소수 곱하기 소수로 만드는 거야. 봐봐. 우리가 111도 소수 곱하기 소수인데 얘가 지금 3이니까 막상 이제 2 나눠보고 3 나눠보고 해보면 나눌만 하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자릿수를 봐봐. 자릿수를 한 100자리까지 늘려볼게. 100자리까지 늘려갖고 어떤 소수 하나와 어떤 소수 하나 곱한 숫자를 썼어요. 그럼 자, 거기에서 내가 다시 물어봐. 이거 뭐 곱하기 뭐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한 3자리쯤 되는 소수 하나랑 이게 뭐 100자리라고 했으니까 뭐 한 대충 한 10자리쯤 되는 소수 하나, 요 소수 하나랑 요 소수 하나 곱해서 나온 숫자가 있다 쳐보자. 그랬을 때 그 숫자가 뭐 곱하기 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구해? 뭐 곱하기 뭔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찾기 전까지 알 수가 없지. 왜냐면 다 안 나눠질 거거든. 소수 곱하기 소수니까 1부터 차례대로 쭉 넣어서 나눠봐도 이 세 자리 숫자에 해당하는 어떤 이 소수까지 가기 전까지는 알 수 있어 없어? 나눠지는 숫자가 단 하나도 없거든. 1 말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물론 실제로 우리가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암호 쓰는 거는 이게 세 자리가 아니라 몇 자리겠어? 거의 한 10의 10제곱쯤 되는 자릿수에 해당하는 소수 하나 딱 써놓고 여기도 그렇게 써버리면 이게 뭐 곱하기 뭔지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꼬박 이거 다 계산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야. 1부터 다 넣어보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 소수 곱하기 소수는 이게 복잡하게 꼬아버리면 이게 바로 암호가 되는 거라서 111이라든가 이런 좀 특정한 소수는 평소에도 좀 자주 씁니다.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야. 왜냐면 이게 컴퓨터로 자릿수를 왕창 늘려버리면 컴퓨터가 연산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암호 이렇게 보통 은행 같은 거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 제한 시간이 있거든. 제한 시간이 있어요. 60초 아니면 뭐 그 안에 입력이 안 되면 로그아웃 되잖아, 자동으로. 그게 연산 시간을 봐봐. 하루 종일 시간을 주면 만약에 뚫는 입장에서 그냥 컴퓨터 딱 돌려버리고 하루 종일 시간 주면 언젠가는 뚫려. 계산 다 하면. 1부터 다 넣고 계산하면. 그래서 제한 시간을 주는 거야. 그죠? 그 시간 안에서도 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1부터 다 넣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소수 곱하기 소수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요새 양자 컴퓨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들어본 적 있어요? 양자 컴퓨터라는 말? 아직 그런 얘기를 듣기엔 좀 이른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졌고 이미 아직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 이미 만들어는 져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쓰는 일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PC는 계산을 할 때 순서대로 해. 그냥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합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이런 거 암호 풀 때도 어떻게 돼? 그냥 순서대로 쭉 하는 거예요. 동시에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그거 봤니? 혹시 그거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어벤져스. 그거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 이거 그 나오는 거 알죠? 막 그 엄청 미래 많이 보고 오는 거.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럼 지금 컴퓨터는 어떤 거냐면 그 미래를 보고 오는 게 내가 다 하나하나 직접 갔다 오는 겁니다. 지금 컴퓨터들은. 그러면 갔다 오는 것만큼 시간이 곧대로 걸리겠지. 내가 100번 갔다 와야 되면 한 번 갔다 오는 시간 곱하기 100만큼 걸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양자 컴퓨터는 뭐냐면요. 그걸 동시에 한 번에 딱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딱 하고 끝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얼마 걸려? 뭐 100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본다 쳐도 한 번 갔다 오는 시간이면 끝나는 거야, 다. 그 진짜로 분신이 100만 개가 갔다가 한 번에 다시 딱 모여서 끝나는 거야. 지금은 뭐 100만 개를 보려면 내가 직접 100만 개를 다 갔다 와야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게 양자 컴퓨터가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계산 속도가 아예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은 이거 암호도 이제 바뀌지. 암호 체계도 바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하고 있다. 그만큼 소수 곱하기 소수로 해놨을 때 그게 뭐 곱하기 뭔지 찾아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리고 복면산에서 특히나 요 111이라고 하는 요 111은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알고 있으면 좋다. 우리 막 12제곱, 13제곱, 15제곱 알고 있잖아. 그치? 그것처럼 111은 3 곱하기 37이다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저거는 알고 있어도 나쁘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거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알려나? 5제곱이 얼마게? 이건 너무 쉽지? 15제곱이 얼마게? 이거 내가 했나? 이거 내가 얘기 안 했죠? 처음 보지. 이거 얼마야? 225야. 자, 25제곱은 얼마게? 25 두 번 곱한 거. 625. 그러면 내가 한번 왕창 늘려볼까? 75제곱은 얼마게? 아니, 계산하지 말아봐. 자, 오케이. 오케이. 자, 35제곱은 얼마게? 1000. 1000. 1225. 자, 45제곱은 얼마게? 2000. 25. 55제곱은 이제 아는 거 같네. 3025. 오케이. 자, 65제곱은 얼마게? 4225. 아직 감 안 왔구나. 75제곱은 얼마게? 5625입니다. 85제곱은요? 6 아닐 건데? 7225. 그치? 95제곱은 얼마게? 8000 아닐 건데? 9025. 자, 요런 것들은 좀 알아두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5제곱, 이게 뒤에가 5제곱이 됐을 때 이 25는 다 공통이에요. 그치? 5제곱 라인으로 어차피 끝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이 앞자리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 1 곱하기 2입니다. 얘는 뭐예요? 2 곱하기 3이고요. 얘는 3 곱하기 4예요. 그 다음에 얘는 4 곱하기 5고요. 여기는 5 곱하기 6이고요. 여기 6 곱하기 7이고 7 곱하기 8이고 8 곱하기 9, 9 곱하기 10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제곱수들은 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배수 찾기 하는 것처럼 알아뒀을 때 평상시에는 쓸 일이 잘 없어요. 근데 경시 문제 풀거나 여러분들 GPS 하거나 할 때는 이런 식의 문제들을 숫자들을 아느냐를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알아둬서 나쁠 게 없다. 얘처럼. 이거 뭐 근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죠? 그 5제곱수는 알아두면 써먹을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선행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인수분해가지고 거기 숫자 계산할 때 계산하다 보면 55제곱 막 이런 거 계산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알고 있으면은 그런 거 할 때 수월하지. 그래서 이건 좀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다. 네, 그리고 요거. 자, 요거 때문에 확인 1번 한번 해볼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A, B 곱하기 A가 111이래요. 자, 이러면 뭐라고? 곱하기 3. 그래서 A가 얼마고 B가 얼마야? A 3이고 B가 7이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요 긴 얘기를 한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다른 뒤에 77쪽도 보면 645를 서로 다른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찾아보면 답은 나온다. 그래서 사실상 무슨 복면사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준 숫자들 보고 뭐일까 해서 퍼즐 맞추는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거라서 오히려 그냥 뭐 사전 내용 필요 없이 그냥 문제 풀면서 하면 될 거라서 이거는 숙제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국면사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쭉 해보고, 네. 부교재를 해봅시다. 아, 나 할 거 많다. 할 건 많고 시간은 없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봤니, 혹시? 음,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리만 가설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리만 가설 혹시 뭐에 대한 건지 알아요? 그게 방금 얘기했던 소수 관련된 거예요. 소수가 우리가 그 채 걸러서 이렇게 하는 거 해보면 뭔가 규칙이 있을 때 다 있는 것 같으면서 없는 것 같으면서 결국 다 찾아야 되잖아. 우리 소수 몇 개인지. 예를 들어 100가지 소수 몇 개게 하면은 내가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야 돼? 결국 다 세보는 수밖에 없죠. 그쵸? 그게 200, 300, 400까지 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 결국 다 세봐야 되거든. 근데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걸 진짜 세봐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소수가 이렇게 개수가 나올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정해서 소수 개수가 어떤 규칙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건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리만이라는 사람이 요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세워놓은 게 리만 가설이야. 그래서 결론이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영화에서는 풀린 걸로 나오지만 네, 아직 안 풀렸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거 풀면 그게 밀레니엄 난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계 난제잖아. 그거 막 풀어내면은 상금이 100만 달러예요. 필즈상도 받을 거고. 음. 역사의 이름이 남을 겁니다. 진짜로 역사책의 이름이 남을 거예요. 그거 해결하면. 그래서 나중에 도전해봐요. 음. 결국 그 난제는 있잖아. 여러분들이 뭐 무슨 개념을 모르거나 뭐 어떤 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이디어 싸움이거든.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볼 것이냐에 대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래서 아이디어 싸움이란 말이야. 나중에 한번 해봐요. 해볼 수도 있지. 제2의 허준이 교수님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요, 쭉 보면, 19쪽부터 보면, 자, 방금의 그 아이디어 관련된 이야기가 약간 요런 얘기예요. 지금 더하라고 한 게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자, 42분의 1이고요, 더하기 56분의 1이에요. 자, 이거 내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분자에 1 들어가 있는 녀석들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 네, 단위분수라고 하죠. 네, 단위분수라고 합니다. 아, 그러네. 여기부터가 아니네. 이거 먼저 하자. 19쪽이 1번이요. 이거부터가 아니구나. 어차피 오늘 저기까지 해야 되니까. 19쪽이 1번. 자, 그래서 분자에 다 이렇게 1로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단위분수라고 합니다. 근데 자, 이 친구들을 쭉 더해서 결국 이거 값을 해보래요. 자, 방금 한 얘기랑 비슷해.
자, 소수 1부터 100개까지 몇 개인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결국 다 세보면 된다 그랬잖아. 이것도 결국 다 그냥 더해보면 답은 나와요. 맞지? 답은 나와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출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직접 다 더하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게 뭐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분모들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1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6은요? 네,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12는 자, 3 곱하기 4. 물론 2 곱하기 6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이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뭐야? 이렇게 분모가 연속된 것들로 쭉쭉쭉 갔을 때 얘를 쪼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쪼개느냐? 여기도 6 곱하기 7. 우리 그 연속된 숫자 했던 것 같은 느낌으로 자, 요렇게 채워봤을 때 얘를 쪼갤 겁니다. 어떻게 쪼개냐? 자, 요렇게 와 같은 결과값이죠. 그치?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뭐랑 같아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과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도 3분의 1 빼기 4분의 1과 같고요. 그럼 이쪽도 뭐겠어? 6분의 1 빼기 7분의 1과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7분의 1 빼기 8분의 1과 같을 거예요. 자, 요렇게 쪼개지는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나? 이거를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부릅니다. 부분분수.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지금은 여기가 1차례씩 나잖아요. 여기가 2차례씩 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2씩 차이가 나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 빼볼까? 7분의 1 빼기 5분의 1 해보면 아니다.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해보면 요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게? 35분의 2가 되지. 자, 잘 봐요. 요렇게 여기 숫자가 2 차이 나는 애들은 분자에 뭐가 필요하게? 2가 필요해. 그러면 3 차이 나는 애들은 어떻게 되게? 여기가 3 차이 나면 잘 생각해봐. 어차피 통분이라는 걸 하면 우리가 얘가 1로 올라갈 거고 얘가 1로 올라갈 거잖아. 그럼 요 수의 차이가 곧 분자값이 돼요. 맞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3 차이 나는 부분분수로 쪼개고 싶으면 내가 필요한 건 분자에 3이 있어야 쪼갤 수 있고요. 2 차이 나는 부분분수로 쪼개고 싶으면 위에 분자에 뭐가 필요해? 2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는 1 차이 나는 애들이니까 분자에 뭐가 필요해? 그냥 1만 있으면 돼. 그래서 얘네들이 단위 분수로 돼 있어도 1단위로 쪼개는 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얘네들을 결국 다 더하라고 했으니 물론 요 사이에 다 더하라고 했는데 한번 쭉 더해보면 어떻게 돼? 얘가 얘를 지우고요. 얘가 얘를 지우고 얘가 얘를 지울 겁니다. 여기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차례대로 와서 그 다음에 7분의 1과 7분의 1이 서로 지워질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애가 뭐예요? 앞에 1이랑 뒤에 빼기 8분의 1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8분의 7이다. 그러면 자, 이 문제의 살짝 변형을 생각을 해보면 분자의 2 차이 나는 분자가 다 2고요. 분모가 이렇게 다 2 차이 나는 친구들이 쭈루루루룩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쳐보자. 지금은 그러면 앞에 1개가 남았고 뒤에 하나가 남았잖아. 그럼 2 차이 나는 친구들을 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1 빼기 3분의 1.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간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 다음 것까지 써야겠네. 3분의 1 빼기 5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간다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요. 한 칸 건너서 지워져요. 맞죠? 한 칸 건너서 지워지기 때문에 결국 다 해보면 앞에 2개가 남고요. 뒤에도 빼기 제일 뒤에 2개가 남아요. 3차에 나면 어떻게 되게? 앞에 3개가 남을 거고요. 빼기 뒤에 3개가 남을 겁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게 요 부분분수라고 하는 녀석이고, 네, 요 문제 가지고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 저번에 7번까지 했던가? 그 앞에? 8번부터 해야 되네. 16쪽 8번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아는 내용일 것 같은데. 잠깐만. 종이 언제 치냐? 시간이 없는 것만 같다 또. 음. 아니야. 잠시만. 친구들. 7, 8, 9, 10 문제 없을 거고. 자자자. 오늘 해야 되는 게 저거거든. 22쪽에 7번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5분 남았어요. 22쪽에 7번까지인데,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게 6번하고 7번을 선생님이 지금 그냥 빠르게 풀어줄게. 요거는 설명도 필요한 얘기여서. 네, 나머지는 여기까지 숙제로 프린트랑 같이 해서 오면 될 거예요. 왜 이렇게 2교시가 빡빡한 것 같지? 자, 6번에 무슨 얘기냐면 몇 자리 수인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해야 될 건 요겁니다. 우리는 몇 진법을 쓰게요? 10진법을 쓰죠. 우리는 물론 뭐 시계나 달력이나 이런 건 얘기가 다르지만 평소에 우리가 쓰는 숫자의 단위는 10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릿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10의 거듭제곱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10이 안 곱해져 있으면 1의 자리고요. 10이 하나 곱해지면 2자리고 10이 2번 곱해지면 3자리죠. 100까지 가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자릿수를 따질 때는 뭘 해야 되냐면 10이 몇 개 있는지를 세야 돼. 그럼 지금 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25 곱하기 125면 자, 125, 5 세제곱이가 5 3개 곱해져 있고 25, 5 2번 곱해져 있고요. 8은 2에 3번 그 다음에 여기 5 하나, 2 하나, 2 2개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10이 몇 번 곱해져 있는 거게? 10은 2 하나, 5 하나 있어야 되잖아. 자, 5가 지금 몇 개 있게? 6개 있어요. 2는? 2도 지금 6개 있나? 그죠? 그러면 총 10이 몇 개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10이 6개 곱해져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숫자들 보면 3, 그리고 뭐 남았지? 7. 이렇게만 남았죠. 자, 그럼 10이 6번 곱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뒤에 공이 6개 붙는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에 1이 올 건데 여기에다가 3 곱하기 7하면 21 곱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21 곱한다는 거니까 요렇게 될 거예요. 21 오고 공 6개. 그럼 몇 자리 수다 이거? 8자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릿수 찾는 문제들을 항상 뭐 해줘야 되냐면 10이 그래서 몇 번 곱해져 있는데 요거를 봐주면 된다. 그 다음에 7번. 2시간 반을 안 쉬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 왜 시간이 모자르지? 네. 자, 해올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 앞에까지. 자, 7번에 보면요. 웅이는 8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는 계산기라고 했고요. 거기다가 37 곱하기 3333을 한대요. 이걸 계산할 건데 자릿수가 너무 많아서 표시가 안 된답니다. 그랬는데 특징은 37 곱하기 3333 했을 때 뭐 나온대요? 1, 2, 4, 5, 5, 4, 2, 1. 이거 대칭수지? 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거는 뭐 알고 있을 필요 없을 거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내가 지금 곱하려고 했던 거는 원래는 이거잖아. 이거 곱하기 얘였단 말이지. 근데 자릿수가 너무 많아서 표기가 안 된대.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볼 거냐 해서 다행히도 밑에 계산식을 줬단 말이지. 뭐 곱하기 3333 더하기 뭐 곱하기 3333. 자, 이걸 어떻게 쪼개볼 거냐면 지금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얘를 이렇게 해도 반 쪼갤 거야. 그럼 어떻게 돼? 3737에 0 4개 여기다가 곱하기 요렇게 한 거랑 뭐 더해주면 돼? 이제 그냥 3737인 거 여기에다가 곱하기 요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게요? 1, 2, 4, 5, 5, 4, 2, 1에 뭐 해야 돼? 공 4개 붙은 거. 그치? 그리고 얘는 공 4개 안 붙고 그냥 1, 2, 4, 5, 5, 4, 2, 1. 자, 해서 얘랑 더해주면 되겠다. 이거 더하는 것까지는 해볼 수 있겠죠? 숫자가 무섭다.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1, 2, 4, 5, 6, 6, 6, 6, 5, 4, 2,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다음 주에 해서 오면 되겠습니다. 복면산이랑. 뒤에 8, 90번? 그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요 7번 앞에까지만 하면 돼요. 고생했습니다.